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아이들 은평 본원입니다. 오늘은 YBM IT 코스 프로의 C 언어 상급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문자열 1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자열 양옆에 따옴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원래 문제는 빈칸을 채워서 완성을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전체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에는 문자열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로만 이루어지고 길이는 1 이상 100 이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배열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되고요.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100으로 최대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헬로 월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가운데는 문자 그대로를 출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입력을 받을 캐릭터의 배열을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100칸짜리를 만들고 스캔F를 문자열이니까 %s로 해서 어디에 저장할지 배열 이름을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때는 배열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대로 출력하는 문제였다면 프린트 F에서 똑같이 %s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었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제가 헬로 월드를 붙여서 넣었을 때 똑같이 헬로 월드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양옆에 이 큰 따옴표를 붙이는 게 마지막 미션인데 그냥 이렇게 큰 따옴표를 땅 하고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이 %s가 위에서 있는 %s와는 달리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에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전체가 같은 색깔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 문자열이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서 또 열고 닫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운데 부분이 문자열에 포함이 안 되고 삐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하고 싶다고 이 문자 사이에 그냥 끼워 넣게 되면은 바로 요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escape sequence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얘는 이 따옴표를 열고 닫을 때에 사용되는 따옴표가 아니라 이 글자로서 찍고 싶어 라는 의도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에게. 그래서 이 앞에 역슬러시를 붙여서 역슬러시 따옴표를 적어주세요. 자, 끝에도 마찬가지. 얘는 그냥 따옴표가 아니야. 안쪽에 들어가는 글자의 내용이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쪽에 역슬러시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안쪽의 내용들이 제대로 따옴표 안쪽으로 인식이 되어서 색깔이 통일된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를 넣었을 때 이번에는 헬로 월드 양 끝에 쌍따옴표가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scape 시퀀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역슬러시 n 자주 사용했었죠. 요거는 줄을 바꿔주는 거. 역슬러시 t는 탭의 크기만큼 글자를 밀어주는 거. 또 방금 했었던 역슬러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역슬러시 작은 따옴표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떤 모양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숫자 1개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의 절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절대값을 출력해주세요. 입력되는 수는 -1000 이상 1000 이하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int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를 풀려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절대값은 거리에 대한 기준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여기 별이 있는 위치에서
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 둘, 셋, 세 칸 떨어진 곳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3이 되는 것이죠. 요 별이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세 칸 떨어진 곳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개념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만 순수하게 따졌을 때 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거리는 3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서 절대값에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예시 1번처럼 마이너스 값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플러스로 바꿔서 출력을 하고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문제 이해가 되셨으면 int n을 만들어서 스캔으로 숫자 하나부터 입력을 받아주겠습니다. 자, %d n에 있는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핵심은 이 n이 양수냐 음수냐 요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if문을 사용을 해서 n이 0보다 큰지 그리고 아닌지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 값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print %d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n을 출력을 하고 아니었을 때는 코드를 복사해서 자, 이때는 n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 수가 있네요. 실행을 해서 예시처럼 마이너스 13을 넣으면 13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7을 넣으면 그대로 7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두 숫자가 같으면 두 숫자의 합을, 다르면 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 같으면 합, 다르면 차를 출력하세요. 입력 조건은 숫자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이고 두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보다 같거나 크다입니다. 자, 요 조건은 우리가 차를 계산을 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10과 7이 입력이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더 큰 숫자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if문을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숫자가 무조건 같거나 크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에서 첫 번째 숫자를 빼서 차이를 구했을 때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숫자 두 개를 입력부터 받아주겠습니다. int a와 b로 만들고 아니면은 넘버1, 넘버2 이렇게 할게요. 넘1, 넘2로 만들고 스캔F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따로따로 스캔F를 안 만들고 편하게 이렇게 %d를 공백으로 구분지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넘1에 저장하고 두 번째는 넘2에 저장을 해야 자, 그 다음 if 의문을 사용을 해서 기준이 되는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넘1과 넘2가 같나요? 라고 식을 세웁니다. 이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요 는 두 개. 코딩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는을 쓰는 것과 두 개의 눈을 쓰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A에다가 5를 넣어줘 라는 식으로 값을 넣을 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연산자라고 해서 A랑 B랑 똑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용이 되고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if문에서 두 개가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꼭 연산자를 두 개를 써서 비교 연산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을 때는 print f %d로 두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1 플러스 넘2를 해도 되고 어차피 두 개가 같으니까
num1을 곱하기 2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else. 두 숫자가 달랐을 때는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num2가 크고 num1이 작기 때문에 num2가 앞에서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똑같이 5를 두 번 넣었을 때 합해져서 10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문제처럼 7과 10을 넣었을 때 두 개의 차인 3의 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 1부터 n까지 숫자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자연수 n을 입력받아 1부터 n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고, 자, 원래는 빈칸을 채우는 코드이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하면은 1, 2, 3, 4, 5까지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변수는 입력받을 n을 하나 만들어주고, 스캔f를 사용을 해서 정수니까 %d를 n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라고 입력까지 코드를 적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숫자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포문의 기능이죠. 그래서 포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i라고 해주고, i의 시작하는 값은 항상 1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 그 다음 i가 끝나는 값은 우리가 입력받았던 이 n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i는 작거나 같다 n. 마지막으로 i가 1씩 증가할 수 있도록 i 뿔뿔까지 적어주면은 포문의 세 가지 식은 완성이 되었고, 자, 이렇게 적었을 때 i는 처음에 1이 되고 2, 3, 4 점점 증가하다가 n까지 증가하고 n 플러스 1일 때는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포문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만들어지는 요 i를 차례대로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d, i. 그런데 숫자들이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역슬러시 n까지 추가를 해주어야 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여기를 i가 아니라 n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n이 들어가게 되면 n은 지금 처음에 입력받았던 5라고 한다면 이 5라는 값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n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5가 5번 찍히게 돼요. 5555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가 1에서부터 n까지 증가하는 친구는 i이기 때문에 여기를 착각하지 말고 i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넣었을 때 1, 2, 3, 4, 5가 잘 출력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 5, 6, 7 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주로 if문과 for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만큼 코딩에서 if와 for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이 되어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